오늘 강의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과 지원기관별 창업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창업을 위한 주요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원기관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업 지원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결국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는 창업 기업의 법률적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단순히 기술 기반 기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범위의 중소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보통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아이템화로 전환하고 시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이미 아이템화가 완료되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창업은 크게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은 주로 제조업이나 지식 서비스업 분야에서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술 창업은 자사만의 기술을 보유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 개발에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기술 창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비즈니스 모델로 불립니다. 반면 창업은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의 일반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을 포함합니다. 일반 창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 사업이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창업 지원이 기술 창업에만 한정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창업 형태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창업 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는 그 기준 외에도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창업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과 직결되므로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유형에 따라 지원 프로세스도 달라집니다. 일반 창업의 경우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나 시장 점검, 고객 분석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진흥원을 통해 신상업 사관학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 및 판로 지원 사업, 마케팅 지원 사업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실전 창업 교육이나 K 스타트업, 온라인 창업 에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기술 경쟁력 분석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 유치나 융자 자금 확보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템이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받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업 기준과 지원 자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에 관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창업 여부에 관한 기준표를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창 기업은 크게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상세 기준이 존재합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이면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아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회사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동종 업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면 다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당연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후 이종 업종, 다른 아이템 분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템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체의 폐업 사유에 따라서 창업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인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기준이 적용받습니다. 요약하자면 7년을 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사업 경험이 있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지원 사업에서는 업력 외에도 연령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대상 지원 사업의 경우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연령 이하라면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지원 사업의 주요 기준은 업력과 연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창업기업의 범위 내에서도 세부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아직 창업을 하지 않고 준비 중인 분들은 예비 창업자,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초기 창업 기업으로, 그리고 3년이 넘었지만 7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중기 또는 도약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아이템의 특성, 창업 기업의 업력, 그리고 연령을 기준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다양한 아이템과 업종에 대해 폭넓은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교육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청년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년 미만의 업력을 가진 청년 창업자라면 청년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령 제한이 없는 대부분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업 지원 사업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국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생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들을 창업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7년이라는 기간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국가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 단계별 지원 체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준비 단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의 창업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 각 지역별로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최소 실행 가능 제품, 즉 MVP를 제작해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 창업자 단계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에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예비 창업자 패키지를 통해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단계의 지원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초기 창업 단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초기 창업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과 시장에서의 초기 생존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적 지원과 함께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장기 창업 단계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 3년에서 7년 사이에 성장기 창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팁스 프로그램,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기 기업들은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의 기업들은 초기 생존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과 확장을 모색하는 시기이므로 이에 필요한 전략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창업 지원의 주요 사업 분야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창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창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은 제품 개발, 마케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여 자금은 창업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이러한 지원은 창업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의 시작부터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한 지원 분야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창업자들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창업 경험이 없는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이러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처 확보, 서비스 제공 대상 발굴, 협업 업체와의 연결, 필요한 인재 확보 등 다양한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사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유사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비즈니스의 확장과 협력 관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네 번째는 조사 연구 지원입니다. 시장 동향, 기술 트렌드, 소비자 행태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업 인프라 확보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창업 유관기관들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물리적인 공간, 장비, 시설뿐만 아니라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이러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기업들을 위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해외 시장 조사, 현지 네트워크 구축, 해외 마케팅, 국제 인증 획득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지원합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는 필요한 지원 사업 분야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한지, 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마케팅이나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은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원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 용도의 명확한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전 자금, 즉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 시설 자금, 공장이나 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 자금, 아이템 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지 이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절한 신청 시기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신청하면 준비가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늦게 신청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발전 단계와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의 철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자격, 지원 기간, 지원 범위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책 자금의 유형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창업 지원 정책 자금은 그 성격과 용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별로 특성과 활용 방안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지원 자금의 특성과 활용입니다. 지원 자금은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주로 반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자금은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등 초기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금은 창업 초기에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안정적인 자금원이 될 수 있으므로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출연 자금의 특성과 활용입니다. 출연 자금은 주로 연구개발이나 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활용되는 자금입니다. 기술 개발이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 자금은 특정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과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반환 의무가 결정됩니다. 출연 자금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므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융자자금의 특성과 활용입니다. 융자자금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제공되는 자금으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와 유연한 상환 조건이 특징입니다. 이 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 시설 구축, 장비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융자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황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기업의 성장과 확장에 필요한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 자금의 특성과 활용입니다. 투자 자금은 국가 주도의 투자를 통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주로 지분 투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금은 기업의 지분 일부를 국가 투자 기관이 보유하는 대신 제공되며 기업이 성장하여 가치가 상승되면 투자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투자 자금은 융자 자금과 달리 정해진 상환 기간이 없고 기업의 성과에 따라 투자 기관과의 관계가 결정되므로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자금을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초기 창업 기업들은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자금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발전 단계에 맞는 자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은 새로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 기업들은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업 지원 및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원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현재 총 14개의 중앙부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창업 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의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을 두고 있으며 이 기관은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과 융자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문화 콘텐츠 관련 창업을,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및 산업 분야 창업을, 연구개발특구진흥원 재단은 기술 연구개발 기반 창업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규모 창업을 각각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각 지역에 설립된 테크노파크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창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 지원 유형입니다. 국가에서는 창업 기업에게 제공하는 정책 자금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금 지원 제도는 창업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는 지원 및 출연 자금입니다. 지원 및 출연 자금은 창업자가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으로 주로 앞서 언급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들을 통해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창업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 검증,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등에 활용됩니다. 각 기관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 영역과 특성에 맞는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융자자금입니다. 융자자금은 대출 형태로 제공되는 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대출과 달리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는 저금리로 설계되어 있어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주로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이나 기술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일반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다는 사업 모델, 시장성, 경영진의 역량 등 전반적인 사업성을 평가하여서 보증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금입니다. 국가 차원의 투자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태펀드. 첫 번째 모태펀드는 정부가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목적성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는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이끄는 기업들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됩니다. 모태펀드는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과 같은 이 회사들이 자금을 운영하여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둘째, 팁스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연계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간 엑셀러레이터인 팁스 운영사가 먼저 스타트업에 선투자를 진행하면 이를 기반으로 R&D 자금,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패키지 형태로 연계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멘토링과 네트워킹의 기회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 단계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투자 유치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출연, 융자,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자금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충족시키는데 큰 힘입니다. 창업 자신의 사업 특성 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유형의 자금이 가장 많이 판단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지원성과 지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 필요한 자금과 으로 조달하여 적인 사업 성장의 기반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